예,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역사표석을 찾아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역사표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생갑터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충무로에 있는 명보극장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은 을지로 3가역 8번 출구에서 약 800m 정도 와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명보극장 사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명보극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는 이순신 장군의 거리로 명명되어 바닥에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 그리고 해전이 기록된 석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생갑터로 추정되는 두 곳 가운데 하나인 신도빌딩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표석은 명보극장 앞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많은 역사학자들의 보증에 의하여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생갑터라고 주장하고 2017년 4월 28일에 역사표석을 펴었습니다.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과거 시험에 응시한 훈련원이 있는 곳이고 초기 관리로 부임하여 활동하였던 곳입니다. 서울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많은 역사가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은 을지로 4가에 있는 옛 국도극장 앞입니다. 이 국도극장을 제가 찾아온 이유는 이곳이 이순신 장군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을지로 164번지 국도극장은 지금은 국도호텔로 탈바꿈하여 옛 극장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요. 유일하게 옛 국도극장임을 알리는 역사표석이 이곳 편의점인 미니스톱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극장은 충무공 이순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관련된 영화는 극영화로서는 1962년에 처음으로 제작하였는데요. 그때 감독이 유현목 감독이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주연 배우로는 김승길, 윤일봉, 조미령 등이 출연하였습니다. 바로 이 국도극장은 1962년 이순신 장군 영화가 처음으로 개봉된 역사의 현장이고요. 다시 약 9년이 지난 1971년도에 이규홍 감독이 같은 제목의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주연 배우는 김진규와 김지미였고요. 바로 이곳 국도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두 편의 영화 성웅 이순신 1962년도 작품과 1971년도 작품이 모두 국도극장에서 개봉이 되었고요. 이곳은 을지로 3가역 사거리입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거리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3가역 10번 출구 바로 뒤편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 연역 옥포해전 바닥 표석이 있고요. 이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너게 되면 바로 중부 을지로 3가 파출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을지로 3가 파출소 바로 앞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바닥 표석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입니다. 옥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출전하여 승전한 해전이고요. 노량해전은 안타깝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한 해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23전 불패 신화의 처음과 끝을 이곳 을지로 3가 바닥표석으로 둠으로써 이곳을 이순신 장군의 거리로 명명한 의미와
그 뜻을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곳은 조선광문회와 신문관이 있던 곳입니다. 조선광문회는 1910년에 우리나라 고전을 간행하기 위해서 최남선, 박은식 같은 분들이 설립한 고전 간행 단체이고요. 신문관은 그보다 3년 전인 1907년도에 최남선이 그러한 고전 간행 등을 출간하기 위해 설립한 출판사 겸 인쇄소입니다. 바로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충무공 전서는 1792년에 정조임금의 명으로 현천 작업이 들어가서 3년 후인 1795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 충무공 전서는 현종사를 비롯한 여러 사장에 배부를 했지만 일반인들이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최남선이 구두점을 찍고 2권 사책으로 이 충무공 전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들이 쉽게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의금부는 국정원과 대법원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1593년 8월에 삼도수군 통제가 되고 남해에서 일본 해군을 격파를 했죠. 1597년 3월에 바로 이곳에 투옥이 되시고 4월 1일에 추록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후에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고요. 그러한 그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백의종군로라고 하는 출발지 역사 표석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의금부터는 종강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고요. 동학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이 조병갑 판관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러한 통안의 역사 장소고요. 건너편에 있는 이 영풍 빌딩 바로 앞에는 동학의 장수였던 전봉준 장군이 죽음을 당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예, 이곳은 근대 시기에 애국적인 논설을 펼쳤던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업소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에 영국인 배대를 사장으로 해서 양기탁, 대한장왕이 일으켰던 양기탁 선생이 주필을 맡았던 신문이고요. 여기에 박은식, 신채호 이분들도 이곳에서 주필을 맡으면서 애국적인 논설을 펼쳤던 곳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업소는 조계사 바로 뒤편에 있는데요. 이곳은 3.1 민족항쟁 시기에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던 보성사가 있었고요. 바로 이곳에는 그 보성사 사장이었던 이종일 선생의 동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3.1 민족항쟁에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고 하는 역사 표석도 있고, 바로 옆에는 고려 말 성리학자였던 모근 이세계 영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지와 함께 폐간이 되고 다음 날 8월 30일에 대한자를 빼고 매일신보가 됐습니다. 무열단에서 반드시 파괴해야 될 5파괴 시설 가운데 매일신보가 들어가 있죠. 그것은 그 이후부터 너무나 친일적인 논조를 쓰는 신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대한매일신보는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과 함께 가장 애국적인 논설을 펼쳤던 곳이고요. 바로 이곳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순신전을 연재하게 됩니다.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에 한문보림 이순신 장군전을 연재하다가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달인 1908년 6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글본 이순신전을 연재하게 되죠. 따라서 대한매일신보는 이순신 장군 역사 탐방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사복시터입니다. 사복시는 병주에 속한 정삼품 암문이고요. 궁중에 가마, 마필, 목장 등을 관리하던 대표적인 관청입니다. 병주에 속한 암문으로는 훈련원, 군기시, 그리고 세자 이지사와 오위, 그리고 이곳에 사복시가 해당이 되고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42세가 되시던 1586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심호를 마치고 이곳 사복시 주부 종육품에 해당되는 사복시 주부를 잠깐 역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종사품에 해당되는 도산보 만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587년에 그 유명한 녹돈도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곳 사복시는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미국 대사관, 그리고 종로 소방서와 종로구청 어린이집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광화문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께서는 지금 충무로인 인현동, 옛 지명으로는 건천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생가터가 있는 명보극장 앞 건천동에 세워지는 것이 옳을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이곳 광화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